안녕하세요. 8월 8일 데일리 블로그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어제 금요일 날 나스닥이 0.87%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중국이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중국 항생이 1.6, 네, 홍콩 항생이 1.6, 상해가 0.96% 떨어졌는데 지금 상황이 생각보다 좋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한국장이 그래가지고 한국이 그래서 월요일 날, 왜냐면 금요일 너무 셌기 때문에 월요일 날 어떻게 반응할까, 아마 나쁘게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좋아하는 주간 스케줄, 이게 주간 스케줄이 친구사 킴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보면 이제 중국에서 7월에 생산자 물가지수랑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는데 그게 아마도 나쁘게 나오지 않을까. 지금 최근에 뭐 PMI 지수들이 좀 잘 나왔는데 지금 중국의 홍수가 심하거든요. 홍수가 유튜브에서 홍수 관련 컨텐츠를 보거나 이런 재해를 보면 산샤댐이랑 또 홍수들을 보면 또 이제 지금 4호 폭풍이죠. 네, 폭풍이랑 5호 폭풍이 또 이제 올 거예요. 근데 4호 폭풍을 보면 어 폭포가 방향이 꺾여요. 어느 정도는 폭포가 떨어지고 있는데 폭포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밀려요. 이렇게 해서 밀리고 이게 지금 하나 시스템스도 이제 또 실적 발표를 하고 뭐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 입국 제한 뭐 사증 제한 조치 한국 파마 신규 상장 그래서 8월 10일 날 월요일 날 어떻게 될지 좀 많이 우려가 되네요. 한국장도 지금. 네, 중국장, 홍콩장이 나빴고 홍콩장이 그러니까 테크주들이 다 나빠요. 한국에서 테크주들이 나빠서 어, 왜 카카오랑 네이버도 떨어졌잖아요. 이번에 카카오가 금요일에 3%, 네이버가 2.48% 떨어졌거든요. 아주 오랜만에 꽤 비중 있게 떨어졌어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0.68%, 0.86%.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홍콩이랑 중국의 테크 지수가 떨어져가지고 떨어질 거라는, 한국도 물론 테크 쪽, 언테크 쪽이 오르는 건 아니어가지고 한국에는 안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래서 떨어질 수 있다는, 안 떨어졌다는 생각도 있지만 그래도 2차 전지는 관련이 없고 이제 지금 매출이 좋고 매출이 엄청 상향하고 또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음,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차를 리플레이스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실적이 최근에 보니까 뭐 최근 슈카를 보니까 그때 제가 약간 걱정했었던 게 어 이거 미국의 GDP가 저도 그 기사 봤거든요. 미국의 GDP가 뭐 올해 39% 하락한다라는 그런, 네, 기사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1Q랑 연율이라는 걸로 본대요. 그래가지고 1Q랑 2Q를 합쳐가지고 이제 2Q를 3, 4Q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3, 4Q, 그러니까 third and fourth quarter가 이제 상반기가 안 좋으니까 상반기를 곱하기 2 해가지고 하반기를 계산한 거지만 그렇게 보면 유럽보다 더 나쁜 거고 대공황 때처럼의 실적인데, 그 정도의 폭락인데 실제는 그게 아니고 유럽의 19% 정도의 GDP 하락보다 훨씬 더 좋다 실제는. 그리고 이제 3Q랑 4Q는 훨씬 더 좋아질 예상이고, 그리고 한국이 GDP가 그렇게 영향을 안 받았다 해가지고 한국, 거기에다가 원 달러도 약간 상승했네요. 0.1%. 원 달러도 그래도 낮은 편이어가지고 1200 아래인 1184원이기 때문에 원 달러가 1184원이기 때문에 아직 그래도
한국이 좀 올라갈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옛날에 보이던 다른 나라들이 약간 기어갈 때 한국은 지금 강세를 보이지 않나. 아직 걱정되는 게 저는 포트의 비중이 그래서 미국에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좋아한다는 리본고가 그 나쁜 소식이 있어가지고 나쁜 소식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리본고가 지금 10%를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10% 하락하고 5% 조금 오르고 10% 하락해가지고 지금 상승폭 다 내준 거거든요. 지금 이 정도면 이게 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못 뺐어요. 못 뺐는데 지금 이게 더 하락할까 지금 많이 걱정입니다. 네. 조금만 더 떨어지면 이제 21선을 치는데 21선까지는 떨어지지 않겠다고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 텔레닥이랑 0.6% 비율 정도로 0.6이 아니라 0.6배의 정도로 쉐어를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텔레닥 쉐어 하나에 리본고 쉐어 0.6으로 쳐주니까 근데 지금 텔레닥이 한 8% 정도 떨어졌어요. 10% 떨어졌다가 이제 8% 다시 조정됐네요. 거의 9% 떨어졌는데 거의 2배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리본고의 지금 실링이 어떻게 보면 텔라닥이에요. 텔라닥. 그래가지고 주가가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당히 만족스러우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 좀 짜증이 많이 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뭐 왜 딜이 이렇게 됐는지 좀 정확히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뉴스를 보지도 않고 뉴스도 정확히 없는 것 같은데 왜 리본고가 텔라닥을 인수하지 않았는지 왜 텔라닥에 리본고를 인수했는지 엄청 의문입니다. 둘이 시총도 비슷해요. 텔라닥이 15조, 리본고 어딨지? 있구나. 리본고 11조. 그렇게 차이 없어요. 그렇게 차이 없는데 5조 차이, 4조 차이, 내 차이가 있긴 한데 왜 이렇게 우량 기업이 좋은 기업이 저런 CEO가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뭐 이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반등할 수도 있지만 지금 또 걱정되는 지표가 파이버랑 업워크라는 그 언택트 약간 그 오프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오프라인으로 조브를 오퍼하고 하는 그 프리랜싱 업체들이 최근에 뭐 많은 상승을 했는데 좀 급상승을 했거든요. 뭐 15% 연달아 오르고 어제는 9% 떨어졌지만 어버크는 또 올랐네요. 왜냐면 그만큼 이제 파이버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그래도 좀 가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파이버가 네이버라고 생각하고 어버크가 카카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미국의 느낌상. 근데 좁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리고 되게 의외로 그루폰이라고 그 할인 쿠폰 같은 거를 해주는 회사가 어제 56%나 올랐어요. 56%. 와, 뭔데 이렇게 56% 올랐는지. 이게 한국장이었으면 좀 제가 좀 프리리하게 들어가고 싶은 주식 중에 하나였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초보기 때문에 그 조정을 너무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미국장은 그냥 놔두고 그냥 냅두고 그냥 나만의 ETF 느낌으로 천천히 오르는 거를 본다라는 주의지. 이거를 좀 그래서 열렬히보다는 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좀 조정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고 있어요. 네. 왜냐면 너무 제가 보는 종목들이 좋게 좋은 종목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물론 너무 움직이는 건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리본고가 지금 20% 정도, 그러니까 10% 정도의 힛을 받으니까 너무 뼈가 아파가지고, 너무 뼈 아픈 힛이어가지고 거의 20% 맞았거든요. 거의 20%? 네. 20% 맞았다고. 왜냐면 150달러까지 올랐다가 120달러니까 20%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아픈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인을 제가 말했을 때 사인을 파이버랑 업워크가 이렇게 막 오르고 있다가 그 오프라인 시장이 그러니까 오프라인 시장이라고 할까? 오프라인 그러니까 아니, 오프라인이 아니죠. 온라인 고용 시장. 온라인으로 얘네들은 이제 하기 때문에 온라인 고용 시장이 갑자기 평가가 막 올라가는 이유는 이제 어닝플로이먼트 지수가 또 안 좋게 나왔구나. 예상보다 그 어닝플로이먼트 레이트 그러니까 실업자 지수가 나쁘게 나올 거구나.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낮게 나오는 거다. 낮게 나오겠구나라는 것까지 유출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유출 못 해가지고 이거를 왜 내가 생각을 못하고 왜 미국에서 좀 조정을 못했지라는 생각 드는 반면 이거는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뭐 잠시 전체적으로 조정을 좀 세게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경제를 지탱하는 트럼프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그 릴라이빌리티가 낮아지고 있다. 네. 그래서 트럼프를 믿는 그 베이스, 트럼프에 대한 그 위치가 굳건하지 못해가지고 경제도 거기에서 또 불안감을 느껴가지고 hit을 맞을 수 있다, 맞은 거다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다시 뭐 대선을 지금 뭐 바이든이 한 15% 앞세어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 대통령이 다시 리일렉트 되려면 한 47% 이상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한 업체에서. 저는 이제 업체 같은 거는 특별히 그냥 다 인포메이션을 얻고 네이밍까지 있는데 근데 트럼프가 지금 거기에서 그 업체에서 봤을 때 한 40%거든요. 그 지지율이. 그래가지고 그 7%가 모자랐는데 과연 얘가 가질 수 있나. 확실히 걔네 그 트럼프의 당에서는 챌린저는 없다라는 얘기가 지배적이고 그리고 바이든이랑 싸워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네.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US 차이나 텐션은 이제 차이나 미국의 지표가 내려가면 맨날 걸잖아요. 트럼프가 맨날 시비 걸기 때문에 중국한테 이거는 뭐 당연히 있을 거라고 하는데 지금 중국 상황도 너무 안 좋아요. 중국의 그 경제 지표가 나빠지면 지금 전체 세계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맞을까? 지금 내가 지금 시점에서 또 생각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현금 비중을 줄인 다음에 더 나빠질 거를 대비해서 그때 뭐 추가 대출이나 해가지고 레버리지 옵션을 써가지고 어떻게 하락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그때 이제 더 돈을 투입할까 지금 네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흐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많이 무섭습니다. 지금 그룹폰이 올라갔다는 거는 그룹폰 이거는 좀 봐야겠고, 근데 제가 뭐 그리고 또 은이 현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현물이 목요일인데 옵션 만기일, 선물 거래 만기일은 아니네요. 네, 일단 일단 두고 볼 생각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는 우려가 아직 좀 있지만 센 조정이다. 이 정도 조정에서 한 번 더 먹으면, 한 번 더 조정이 있으면 저는 수익률 거의 내놓고 이제 파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을까? 이게 네, 그건 좀 샤프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미국을 비중을 좀 더 줄이고 한국이 GDP 하락이 좀 적고 이제 2차 전지에서는 한국이 좀 유력하다라는 모멘텀이랑 이제 세계적인 그 생각이 이제 확실히 생겼기 때문에 한국에 더 투자를 할까? 지금은 비중을 좀 더 늘릴까?
중국은 비중이 좀 작긴 하니까 일단 놔둘 건데 아주 뭐 경제가 이게 망할 것 같아. 아니, 망할 것 같다보단 내수 시장이 센 기업을 좀 중간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일단 2차 전지 그러니까 이제는 2차 전지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 사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 하나만 그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그 비행기 그냥 기존적인 기존적인 내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를 리플레이스하는 사업으로 2차 전지를 생각해가지고 전기차가 승용차의 마켓을 뺏어간다. 라고 하면 이제 좀 더 천천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UAV인가 이제 비행차에 대해서 얘기를 보고 있었어요. 드론 시장이랑 그런 걸 3프로 TV에서 오늘 골프 연습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뭐 연습은 엄청 안 됐지만 보고 있었는데 이거는 국가적인 사업이랑 인프라가 투자가 돼야 된다 무조건 안 그러면 망한다. 하늘이 땅을 바꿀 수도 있겠다. 지금에 있는 패러다임으로 왜냐면 국가는 몇십 년 전을 미리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방 산업 같은 거잖아요. 국방에 있는 뭐 탱크랑 미사일이랑 그런 거는 뭐 그리고 제트랑 비행기랑 이런 걸 개발하는 거는 10년, 20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가 만약에 비행 산업, 비행차, 비행주행, 자율주행 시스템 우버가 얼마 떨어졌는지 궁금하네요. 우버랑 어, 한화랑 또 뭐 그런 비행주행, 비행 드론 그런 사업을 했다고 그랬는데 우버가 그래서 저는 우버를 좋게 보고 있거든요. 우버가 어디 있어요? 우버가 없네. 우버를 찾아봐야겠다. 우버가 왜 안 보이지? 우버 테크놀로지스 뉴욕. 우버도 5% 떨어졌네요. 근데 그 전에 좀 잘 오르고 있었고 지금 이 정도 그래프는 꽤 괜찮네요. 그래서 이거는 2차 전지는 국가적인 사업이고 모든 나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2차 전지는 한참 동안 떨어질 수 없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국이 2차 전지 쪽에서 세다. 그리고 항상 SDI는 고체 배터리로 가기 때문에 LG화학만큼 무시할 수는 없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왜냐면 또 그 3프로 TV를 한번 보세요. 그 누구였지? 고 무슨 분이신가? 그분이 나와가지고 비행 산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시는데 몇 개 중요하게 테이킹한 게 차 같은 경우에는 무거워요. 아니, 그 무거운 거보다는 배터리가 무거우면 땅에 잘 붙어가지고 잘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테슬라도 엑셀러레이션 잘하고 무거운 배터리가 있었는데 이제 비행 산업 같은 거는 고체 배터리가 있으면 뭐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지만 이제 뭐 밖에 거기에서 필요한 게 뭐 배터리 효율도 당연히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로펠러 같은 것도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소재도 신소재가 좀 라이트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가 어 좋은 비즈니스고 1,500조의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1,500조면 애플 수준인데 애플이 뭐야? 아마존 수준. 애플은 그걸 좀 넘어섰겠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계속 고민되는 게 이제 골드로 가야 되나, 골드랑 실버로 가야 되나. 골드랑 실버는 그
저는 골드랑 실버도 좋게 보고 있지만 왜 투자를 못하는 게 그 가치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거에 의문성이 들어요. 골드 앤 실버에 투자하는 이유가 화폐보다 가치가 더 있다라는 그 개념에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개념에서 투자하면 하는 건 좋은데 화폐가 이제 금이 커런시를 대체하지 않잖아요. 뭐 금을 비해서 화폐를 몇 개 발행한다가 아니고 그냥 머니는 머니기 때문에. 그리고 금도 필수 재료긴 하지만 반도체인가 핸드폰에도 좀 있잖아요. 그런데 전자기기에도 좀 일렉트릭 커런트가 되게 잘 흐르잖아요. 금은. 그래가지고 그 필요성이 확실히 있는데 금 같은 거보다 뭐 나을 게 없나. 저는 이제 뭐 실리콘 뭐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 네, 실리콘도 생각하고 있고 구리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구리는 좀 왔다 갔다 해요. 구리는 그래서 지금 뭐 다 이렇게 주간 거 보고 있으면 일단 월요일 날 일본 증시는 쉬네요. 그래서 뭐 게임 네. CJ 제일제당의 실적 발표하고 화요일 날 이거는 중요할 것 같네요. CJ 제일제당 엄청 탄탄한 기업, 제가 투자를 못 하고 있지만 탄탄한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기업하고, 하나솔루션 화요일 날 실적 발표하고, 실적 발표, LG도 실적 발표하고 화요일 날이 엄청 중요한 날이네요. 네, 네오위즈라는 게임 회사도 파라다이스 실적 발표도 관심 있을 거고. 저도 네, 이건 뭐죠? HD 현대산업개발과 금호산업의 아시아나 공항 인수 관련 성립위원회 8월 11일 마감 예정. 화요일날 마감 예정이네요. 와, 이거 화요일이 아주 중요한 날이네요. 화요일이 미국 생산물가 지수 나오고, 아주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화요일이. 수요일날 던파 모바일 중국에 출시. 박진영 컴백 예정. 수요일날 이거 뭐야? JYP 아직도 컴백 안 했다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박진영은 JYP 자기 가수들 나올 때 뭐 무비에서 뒤에 출연하고도 하던데, 요번에 일본 걸그룹이 저저번 주에 블랙핑크 활동 재개하고 그 다음에 얼마 안 있다 JYP 그 일본 아이돌 나왔다고 해서 드라마가 아니라 그 비디오 봤는데, 그 비디오에서 나오더라고요. 박진영이 좀 이상했습니다.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위메이드도 실적 발표하네요. 수요일날. 이번 주 13일날 옵션 만기일, 6월 통화 및 유동성 동향 목요일이요. MSCI 분기 리뷰 이거 중요합니다. 목요일날 여기에서 이제 시젠이랑 알테오젠이 추가가 MSCI에 추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90% 확률로 추가된다고 삼성증권 리포트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거는 네. MSCI 삼성 네, 이거는 좀 봐야 되고, 알테오젠도 추가 상장합니다. 목요일날. NC소프트도 실적 발표 예정하네요. 목요일날. 지금 주가 계속 NC소프트가 힘을 못 내고 있는데, 이날 오히려 반대로 다른 거랑 반대되게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네. 금요일날 대한의사협회 파업하네요. 이게 그 비대면 쪽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중국에는 의사 비대면 시설이 꽤 활발하게 되고 있대요. 뭐 핑안굿 닥터인가? 네, 그 통해서
사람들이 진료를 하고 그 의사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제 의사들도 대중적이게 되고 이제 정확한 리뷰를 받게 되는 시스템이 생기는 게 저는 동의해요. 그리고 미국, 그 중국은 의사들이 돈을 못 번대요. 못 벌고, 병원 자체가 좀 기업화돼 있고, 한국이랑 다르게. 그래서 이제 확실히, 프로 앤 콘이 존재한 것 같아요. 존재하지만, 저도 지금 현재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저는 뭐, 개인 투자자, 개인 초보 투자자여서 보험 같은 거 1도 없지만, 네. 그래도 JYP 실적 발표도 예상하고, 이번 주에 좀 중요한 거 많네요. 목요일날 또 지나갈 뻔했는데 한국거래소에서 공매도제도 토론회 개최 예정하네요. 목요일날. 이번 주에는 좀 중요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프린트가 안 되네. 프린트를. 네. 그래서 좀 두려움이 있는 상황이고 조정을 당하는 상황이고 좀 저는 이제 간만에 좀 이제 괜찮은 이득을 보나 미국 장을 저도 들어간 지 좀 의미 있게 들어간 지가 저도 이제 자금을 늘리는 입장이어서 한 번 조정받을 때마다 아파요. 엄청 아파요. 근데 중국도 조정을 받아서 아팠는데 이제 미국도 조정을 당하니까 엄청 아프고 한국은 이제 계속 제가 좀 리스키하게 투자하다가 이제 좀 스트래티자이징을 잘하고 이제 포트폴리오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비중도 맞게 이렇게 차근차근 들어가고 이제 공격 포트폴리오랑 방어 포트폴리오 이렇게 좀 정확히 설정해 놓은 것 같은데 이거 또 이번 주에 조정당하면 이제 좀 회복하고 있는 건 전 주식 힘든 것 같습니다. 초보인 저에게는 재밌으면서도 힘든 유동성 장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뭐 요즘 아무도 안 보고 계시는데 그래도 같이 그러니까 제가 성장하는 거를 기록에 남기면서 제가 돌아볼 때 내가 진짜 저렇게 바보같이 생각했구나. 얘는 왜 이렇게 시야가 이렇게 좁았지? 뭐 어떤 게 좋았지? 하고 반성하는 느낌으로 이거를 남기는 거기 때문에 8월 15일 날 다음 주 토요일 말복이라고 합니다. 삼계탕 맛있게 드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일요일은 아마 비디오를 안 남길 예정이어서 뭐 남기면 일요일은 안 남길 예정이고 다 좋은 주말 되셨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